이번 시간에는 종합위험 보장 상품 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도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특정 위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고,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 그다음에 특정 인삼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렇게 특정 위험이라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재해, 예를 들어서 특정의 사과배, 단감, 뻘분감 같은 경우에는 그 태풍, 강풍, 우박에 대해서만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에서는 적과 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 집중 호우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삼의 경우는 강태공집이 폭침했다는 우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태풍, 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그 다음에 우박,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해주는 이렇게 특정 재해만 보장을 해줬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부터는 종합위험입니다. 자동차 따지면 책임보험만 있다가 이제 종합보험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받습니다. 여기에 이 종합위험도 원래는 종합으로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편하기 위해서 세트를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종합위험 보장 수학감소 해서 한 파트를 나눠줬고요. 여기서 이제 과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위험 논작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위험인데 수학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라 가지고 복분자나 무화과나 오디나 감귤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좀 편하게 그렇게 이제 세 분해 가지고 책을 좀 편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종합위험인데 고추 품목은 생산비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한 파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버섯 원예시설 하나 띄워놓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품목별 보장 방식이 남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합위험인데 그 중에서도 과수입니다. 과수에서 종합위험 과수는 포복자, 감, 참, 대, 매, 오미자, 유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 파트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포도나 복숭아, 자두, 밤, 참다래, 대추, 매실, 그 다음에 오미자, 유자는 이 포도를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는 유형이 비슷하고요. 종합과수. 그 다음에 수학전 종합과수는 여기서 복분자, 오디, 그 다음에 감귤, 그 다음에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같은 과수지만 이렇게 조금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위험 수학감소 논작물에 벼가 있고 밀이 있습니다. 밭작물에는 양, 마, 고, 감자도 봄감자가 있고 가을 감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 콩, 차, 양배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수와 논밭작물을 이렇게 세 분에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만큼 이 친구들은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요약정리를 이 친구들만 찾고, 예를 들어서 인수 제한이랄지 인수 관련 수학량 할 때 이런 것들이 참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고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종합 원예시설하고, 그 다음에 버섯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종합위험입니다.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수학 감소이기 때문에 피해율이 항상
앞에 나오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소량을 빼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는 이 수확량을 가지고 피해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큰 틀에서 일단은 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각 품목별 상품에 들어갔을 때는 항상 처음에 나온 것이 상품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럼 포도는 보험 목적이 뭐냐면은 약관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대상으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여기서는 포도 과일 자체를 목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비닐을 씌우는 비가림 시설이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 나무까지해서 포도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포도 과실은 포도 있고 비가림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 나무까지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적 다음에는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항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래서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래서 종합위험 보장 방식에 이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조화라고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우리 특정 사과배 단감 떨군감에서는 태풍, 우박이 이렇게 거기에만 보상을 해주는데 여기는 전체. 그럼 이 자연재해 종류에는 태우는 호강하겠다, 냉동설안에 조기를 넣을 수 있어서 이 10가지입니다. 그래서 태풍, 그래서 태풍, 강풍하고 이제 그 가치인데 태풍은 기상특보에 의해서 태풍이라고 변경될 뿐입니다. 기상청 태풍주의보에서 발령할 때 발령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이걸 태풍 피해고요. 그 다음에 우박, 정남음과 봉우리 저금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어리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우박이고요. 그 다음에 동상해, 서리 또는 기온을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이것은 농작물이 얼어서입니다. 그 다음에 호우,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은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그 다음에 강풍,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그 다음에 냉해, 생육 기간 중에 생육 저온, 생육하는데 적당한 온도 그 이하의 냉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그 다음에 한해, 한해는 가뭄 한자를 씁니다.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해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그 다음에 조해, 이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간섭지 등 연안지대의 바닷물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피해. 조자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해, 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그 다음에 기타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그래서 이 자연재해의 종류를 굳이 이렇게 10가지를 해서 항상 자연재해는 이 10가지가 머릿속에 딱 나오게끔, 그래서 외우는 방법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태우는 호강하겠다, 냉동설안에 조기를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암기를 할 때 자기 입에 맞게 또는 자기 스토리를 만드셔서 암기를 하시면 훨씬 다음에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좀 편합니다.
다음에 자연재. 이 조수에는 이 조자는 새입니다. 날아다니는 짐승입니다. 숫자는 네 발로 달리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멧돼지랄지 이런 것을 피해. 그래서 이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조수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화재로 있는 피해인데, 포도는 이 포도 자체는 화재가 인정되는데 비가림 시설은 특약으로 넣어야만이 이 보장을 받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특약입니다. 보통 약관이 아니라.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는 이렇게 자연재, 조수의 화재, 자조화.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종합위험에 보상하는 손해는 항상 자조화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한 번 암기를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이 보상하는 손해는 거의 이렇게 손을 안 대셔도 무방합니다. 종합위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어떤 것은 또 보상하지를 않는가. 우리 처음 시간에 복숭아를 할 때 모림의 고수를 통제하는 이 사람은 시기한다 해갖고 바로 뒤에 나오는 복숭아 편에서 이것이 기본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요약집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또 보겠습니다. 이 고자라는 것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여기 고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고자를 하나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이 수가 수확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통은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죄는 보상하지 않는 죄로 재방 땜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변은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변 해충으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시설의 노후나 하자로 인한 피해, 기상특보로 인한 피해,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발생한 손해. 여기까지가 기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는 원래는 이 기본형이었다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이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그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도난이나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그래서 저희는 천상 이것을 조도로 표현했습니다.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를 저희 나름대로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도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를 저는 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난은 원래 도난인데 암기하기 이렇게 그냥 조도라는 성으로 생각했고 조도가 그냥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에서 네 자를 끄집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로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을 집행으로 해서 이렇게 집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가져오는 소리.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본형에다가 조도가 침수돼서 내 집을 수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키워드를 그 문장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연관 지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조도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지만 그 단어 중에서 더 좋은 키워드가 있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끄집어내서 한 자 내지 두 자가 아니라 여러 이렇게 해서 그냥 암기하기 좋게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얘기를 만들면서 암기를 하시면은 한 번 이런 것은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시면은 다음에는 굳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에 보상하자는 손에는 기원형 고수통제변 시기에다가 조도가 침수되니 내집을 수리했다라고 일단은 이런 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반복해서 이 고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 다음에 수는 수학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한 단어 한 단어씩을 점점 더 이렇게 연결해 나가시면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전편이 만들어진다. 공부 방법이 한꺼번에 모든 문장을 다 외우려면은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듯이 처음부터 조금 키워드부터 고의 중대한 과실은 그냥 외우지 말라 해라도 고의 중대한 과실은 암기가 됩니다. 이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수학하지 못해서만 기억을 하면은 계약자 피고문자가 수학하지 말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하지 못해서 뭐 쟤는 제방 때 여기 제자는 제방을 먼저 피는 걸 해줘야지. 보상하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제방 땜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그래서 당연히 원인은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이렇게 병. 이런 것들의 연습이 되면은 이 뒤에 나오는 품목들은 보상하는 손해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단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같은 품목별로 묶어놓은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묶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나오면은 다음입니다. 보험 기간입니다. 포도의 보험 기간을 보겠습니다. 구분을 보면은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포도라는 과일에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이고, 그 다음에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위에는 포도였고 그 밑에는 시설입니다. 비가림 시설. 그리고 나무 자체 나무 손해보장 특약 있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있고, 비가림 시설 화재 이용 보장 특약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화재는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은 특약으로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은 그 계약 체결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 그래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단 Y 플러스 B는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암기사항이 오미자 밭에서 씩씩하게 퍼보겠다. 그러면은 이 오미자하고 포도하고 복숭아는 품목이고요. 이 씩씩이란 말은 거기서 나오는 10월 10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암기를 하실 때도 오미자하고 포도하고 복숭아는 보험의 종료 기간이 10월 10일이구나. 10월 1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보험의 종기가 이렇게. 그래서 10월 10일을 굳이 이렇게 안 외워라도 오미자 밭에서 씩씩하게 퍼보겠다 하면은 10월 10일이 정리가 됩니다. 처음 시기는 계약 체결 24시부터. 단 여기서 이제 나무만 보장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무 손해보장을 보면은 계약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에는 이렇게 계약 체결 24시고, 그러면 이 종합비용은 전년도에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보장을 받기 때문에 항상 보험 기간이 이듬해 익년도 또는 Y 플러스 1년이라는 표현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보험을 전년도에 가입을 해서 전년도 11월 달에나 이렇게 가입을 하고 다음 연도 11월이나 12월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12월 1일 날 가입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 때 보장을 받기 때문에 Y 플러스 1년 11월 30일 이렇게 종기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무가 이렇게 Y 플러스 1년 11월 30일 이렇게 종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가 A인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과수 나누고 비가림 나누고 그 다음에 나무 나누고 그 다음에 화재 나누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도 결국은 나무를 빼놓고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다음에 수확기 종료 시점인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오미자나 포도나 복숭아는 그 수확기 종료 시점이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머리에다 넣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기한이 다음에 보험 가입금액입니다. 이 상품의 순서는 지금 뒤에 이 종합이 끝날 때까지 항상 보험 목적 보상하는 손해,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보험 기간,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금,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미경과 비율 이런 순으로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몇 번 정리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상품이 소개가 되면 어차피 저희는 지금 보험을 상품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떤 것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가입을 못한다는 것까지가 일과목의 대부분 상품 내용들입니다. 포도의 보험 가입 금액을 보겠습니다. 포도담보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단위 과수별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입니다.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입니다. 어떤 품목은 가입 가격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이 표준 가격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세분화된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과목마다 어떤 경우는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으로 고발한 경우 어떤 품목은 가입 수확량의 표준 가격을 고발하는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 포도였는데 비가림 시설은 좀 다릅니다. 비가림 시설 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은 포도 비가림 시설의 제곱미터당 시설비에 비가림 시설 면적을 고하여 산정한다. 산정된 금액의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은 18,000원 곱하기 이 비가림 시설 면적이니까 이렇게 곱해가지고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 금액이 나온 것에 80%서 130% 최소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제곱미터였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18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180만 원에 80%에서 최소로 자기가 넣을 수 있고 조금 더 보장을 많이 받고 싶다면 180만 원에 130%까지를 이렇게 결정돼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은 제곱미터당 18,000원 뒤에 나오는 대추는 제곱미터당 비가림 시설이 1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시험 때 대추 비가림 시설의 최소값과 최대값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것이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네. 포도는 18,000원이고 대추 비가림 시설은 19,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특약 가입 금액은 가입 주수의 가입 가격 나무 가입 주수 곱하기 가입 가격. 이것은 한 주당 3만원입니다. 포도나무는 한 나무당 3만원을 보장을 해줍니다. 3만원을 보장해주는 또 하나 품목이 무화과라고 했죠. 그래서 포도하고 무화과는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출 가입 금액은 10,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종합보험 대부분이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을 할 때는 10,000 단위 이하는 절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끝트리가 14,000원은 나오지 않고 10,000 단위까지만 나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이 지급보험 할 때는 원 단위까지를 계약자들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절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험 가입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나왔으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얼마냐. 그래서 보험료도 보시면은 또 세분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료 구성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있다는 것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산출에서 수압감소보장 순보험료는 전에 특정 위험 설명할 때는 가요광의 손수기라고 표현했었죠. 네, 그는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료율, 그 다음에 과수별 할인 할증률, 그 다음에 방지시설 할인율을 곱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정을 합니다. 수압감소보장은 순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에 지역별 순보험료율, 그 다음에 1- 방지시설 할인율, 1 플러스 마이너스 과수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합증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래서 그 편의하게 포도는 가요 과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무기 때문에 이건 과일이고요. 나무는 굳이 방제시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방제시설이 빠집니다. 그래서 가요 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순보험료 특약보험 가입 금액은 이 과일하고 똑같이 가요 과합니다. 옆에다가 그렇게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보장 순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에 지역별 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비가림시설은 이렇게 과수별 할인 할증률이나 방지시설 할인율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가림시설 화질 보장도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에 지역별 특약 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이 과수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거를 제가 이제 도표를 이해하는 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농작물 재보험의 통계는 항상 5년치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평가 기간이 1년부터 5년입니다. 그 이유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율이라는 것은 최근 5년간 내가 낸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를 최근 5년간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 퍼센트를 가지고 이 도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80% 이상 120% 미만이 여기가 기본 구간입니다. 여기에 때는 항상 제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1이라는 얘기예요. 할인도 없고 할증도 없고 기준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받은 보험금 합계가 이제는 1보다 적기 때문에 보험금을 적게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 위에 구간을 보면은 여기 80% 이상이었으니까 이 60% 이상 80% 미만이 여기 위에 구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0에서 60, 그 다음에 32 이렇게 구간이 3구간만 나옵니다. 위에는. 그래서 위에서 1년차는
이후의 구간은 4, 5, 8 이 숫자. 그래서 할인율을 할 때는 이 숫자를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4, 5, 8, 13, 18, 25, 30 이렇게 외우시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1년치입니다. 2년, 3년, 4년, 5년. 이 구간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됩니다. 4, 5, 8. 물론 적기 때문에 위의 구간은 마이너스 항상 붙어서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구간은 120에서 150, 150에서 200. 이 이유는 100단위로 300, 400, 500, 500 이상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4, 5, 8 앞에가 2, 3이 한 번 더 붙습니다. 2, 3, 4, 5, 8, 10, 15, 20, 25, 30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 3, 4, 5, 8, 10 여기 이 뒤부터는 5씩 올라가니까 굳이 10까지만 외우시면 되고요. 2, 3, 4, 5, 8, 10 해서 올리고, 그러면은 그 도표를 그냥 암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또 이거 중요하지는 않는데 이해하시는데 편리하시라고 그렇게 도표 작성법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대시설 할인율. 방대시설 할인율은 방풍망은 전부를 쳤을 때는 5% 할인해주고, 일부 측면 일부를 설치했을 때는 3%를 할인한다. 방충망 15%, 피가림 시설 10%, 바닥 멀칭했을 때는 5%, 방조망 5%, 방상펜 10%, 서리 방지용 리셋 수상티 10%. 그래갖고 2개 이상의 방대 시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할 때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방충망 경우 망 구멍 크기는 가로 세로가 6mm 이하, 벌레라 아주 촘촘하고, 그 다음에 방풍은 6mm 초과해서 10mm 이하고, 그 다음에 새가 못 들어오기는 방조망은 10mm를 초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벌레하고 새는 한쪽만 치면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위에 윗면과 측면을 덮도록 설치해야만이 이렇게 방지시설로 할인을 해줍니다. 잠깐 이제 보험료를 봤으면은 보험금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규모로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보험 가입을 결정해서 거기에 산출된 걸로 해서 보험료가 나왔어요. 내가 보험 가입 금액이, 이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가입 수확량을 계약자가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평균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 이렇게 가입 수확량을 결정해서 가입 가격을 준 것이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 요율이나 과수율 각종 할인 할증을 곱은 것이 보험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낸 보험료에 앞에서 말한 보상하는 제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나는 얼마만큼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될 것인가? 그 보험금 지급받는 산식이 바로 이제 보험금액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 번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지급보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급보험금인데 공식은 보험 가입금액에 피해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것이, 이게 이 종합위험 보장 방식에서 지급 보험금의 공식입니다.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서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 빼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 가입 금액은 앞에서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도 계약할 때 이미 정해졌습니다. 피해는 위에서 말하는 보상하는 손해로 자기 부담 비율 이상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자기 부담 비율 이상은 나야 된다. 근데 이 피해율을 계산해주면은 이 종합위험 소각감독보장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 피해율을 산정하는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극단위가 평조단이라는 극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수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평조단 수미 이렇게 외우시고 여기에 P가 피해율입니다. 평조단 수미 P, G, 이 G는 지급보험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피해율이 이렇게 해서 이 피해율이 산정이 되면은 이 피해율에 따라서 지급보험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 평은 뭐냐?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입니다. 이것은 평년 수확량을 가입 면적으로 나눕니다. 평년 수확량을 가입 면적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얼마만큼 수확량이 되느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평년 수확량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표본조사 대상 면적입니다. 그래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조자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이 1과목에서는 그냥 듣기만 해서 2과목에 가면은 말하고 닳도록 이 과목은 들기 때문에 실제 경작 면적에서 수학 불능 면적을 빼고 타작물 빼고 기타 이렇게 아니 기수학 면적, 타작물, 기수학, 수학 불능 이것을 뺀 실제에서 수학 불능 빼고 타작물 빼고 기수학을 뺀 것이 표본조사 대상 면적입니다. 순수한 표본조사 할 수만 있는 대상 면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위라는 것은 이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입니다. 여기는 그냥 표본 구간이 아니라 전체의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고 이 단은 표본 구간 단위 면적입니다.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기 때문에 여기는 평년 수확량을 가입 면적으로 나눴지만 이 표본 조사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이 표본 구간 수확량에서 표본 구간 면적을 여기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입니다. 이렇게 이 수확량은 표본 구간의 T 수확량에다가 그러니까 2하고 3을 적어줘.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예를 들어 다시 이렇게 있었을 때는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본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수학을 할 수 없어요. 여기는 이미 수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에 타작물이 심어졌어요. 여기는 제외를 해요. 그래서 표본구간에 치는 여기 치면은 표본구간 수확량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논에는 이런 것도 수확량으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체의 제곱미터당에는 얼마나 수확량이 되냐,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그 다음에 수학 불능은 우리가 수학량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거 수학하고 타작물하고 기수학을 면적을 해서 잡아주는 것이 이 수학량입니다. 그래서 표본조사 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이전에 나왔으면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항상 평년 수확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년 수확량의 몇 %를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확량은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미는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것은 감수량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것이 이것이 감수량입니다. 이 감수량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인데, 이 미보상 감수량을 결정할 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가지고 미보상 비율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은 미보상 감수량이 나왔고, 여기서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 그 다음에 이거를 나오는 것이 평수리 나누기 평,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PA율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이 감수량이죠.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제외해서 그걸 기준이 되는 평년 수확량을 나눠줬을 때 PA율이 나옵니다. 이 PA율을 가지면은 마지막에 계약자한테 지급보험금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보면은 논밭작물 수확감소 보험금, 지급보험금 계산은 전부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이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이 과목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 수확감소 보험금 보장하는 제외로 인해 피해율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한다 해서 지급액은 보험 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데,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준다. 이 공식을 도출해 냈을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식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은 다음과 같다. 보상하는 제외 이유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하는 부분을 말하면,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에서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은 약관 제10조에서 규정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조사 평가에 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수확감소 포도라는 것에 대한 피해 지급보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림 시설 보장입니다. 비가림 시설 보장은 지급액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거나 보험 가입 금액에 비해서 작은 것을 지급을 해줍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미니멈이란 말은 둘 중에서 적은 것을 선택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손해액은 계산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부담금은 구조체하고 피복제가 있습니다. 이 구조체는 이 비닐하우스를 예를 들자면은 파이프 같은 경우에 구조체가 들어오고, 피복제는 위에 덮는 비닐 재질을 피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조체는 30만원보다 크거나 100만원보다 적을 때 자기 부담금에, 그 다음에 피복제는 10만원보다 크거나 30만원보다 적게 책정이 되는데, 그 X가 목적물별 손해액의 10%입니다. 그래서 손해액의 10%를 이렇게 그 자기 부담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구조체나 피복제는 그 금액 내에 들었을 때는 그걸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미만일 때는 30만원이 최소한도고, 100만원이 넘어도 100만원 이상은 안 주고 100만원까지를 손해액에서 이 10%를 빼줍니다. 그래서 목적물별 손해액의 10%를 X로 잡아서 이 X가 자기 부담금이에요. 자기 부담금이,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구조체는 30만원에서 이 손해액의 10%, 손해액의 10%, 이것이 30만원보다 크거나 100만원보다 작을 때 이것을 인정을 해주고, 피복제는 10만원 크거나 30만원보다 적을 때 인정을 해줍니다. 그보다
컸을 때는 최대 한도가 100만 원, 적을 최소 한도가 30만 원,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이나 또는 보험 가입 금액 중에서 적은 것을 비관시설 보장을 해줍니다. 피복제 부분 피해의 경우 부분 피해를 입었지만은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를 이렇게 교체한 경우는 전체 전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입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나무 손해보장 특약 보험금 산출 방식도 지급보험금에서 보험 가입금액 누박이 피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 특정 위험만 자기부담 비율이 3%지 나머지는 나머지는 무조건 자기부담 비율이 5%입니다. 특정 하나만 3%고 나머지는 5%. 근데 여기서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었는데 이번에는 나무이다 보니까 각 피자는 똑같은데 이 피해율이 달라요. 피해율이 피뉴수 나누기 실제 결과 리수 이렇게 더하고 이 고사된 주수, 그래서 P고실로 외우시든가 P실로 외우시든가 이것은 편하실 때 보세요. P에 남은 주수를 하여튼 실제 결과 주수는 똑같으니까 P고실로 외우시든가 P실로 외우시든가. 근데 여기 위에는 수학함수는 평수 미평은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만 본인들의 이렇게 취향대로 편의대로. 그 다음에 수학감소 추가보장 특약이 있어갖고 여기는 피해율에다가 10%를 곱해가지고 보험가입금액에서 이 추가로 더 줍니다. 여기서 피해율도 마찬가지로 평년수학량에서 수학량 빼고 미보상 감소량 빼서 평년수학량을 나눠줍니다. 평수 미평입니다. 이 수학량 감소 추가보장은 피해율에다가 10%를 곱한다는 거, 이 공식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 추가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예를 들어 30%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10%니까 3% 정도 더 이렇게 보장을 해.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계약자한테 돌려드리려고 추가 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시기는 수학기 경과 후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고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청구가 있을 때는 보험금 가지급금을 이렇게 준다, 가불도 해준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우리가 특정에서는 10%, 15%, 20% 30% 이렇게 해서 자기부담 비율이 있었습니다. 인삼에서는 10, 15, 20, 30, 40이었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이. 그럼 포도는 마찬가지로 10, 15, 20, 30, 40% 있는 자기부담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가 10%를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이 나오죠. 10%형 가입 대상자는 3년 연속 가입 및 3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 우리 특정이나 적과전에서는 3년간 연속해서 가입을 해갖고 보험금 지급 사실이 없을 때에 10%를 줬었거든요. 그러면 이 10%가 왜 유리하냐면은 피해율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의 이런 공식에 적용해갖고 20%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20%짜리 자기부담 비율로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것은 보험금 지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나 15%는 조금이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 비율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특히나 피해율이 많을 때는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나 15%는 모든 사람한테 개방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10% 유형은 3년간 보험금을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금이 조금 전에 우리가 구간을 만들었을 때 50% 이하였을 경우는 이 10% 해당되고
다음에 15%는 2년간 연속 가입하고 2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일 때 이렇게 대상이 되고요. 나무 손해보장 자기부담 비율은 5%로 한다.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험금 다음에는 자기부담 비율. 그 다음에 9번은 미경과 비율입니다. 앞으로 이 상품은, 뒤에 나오는 상품은 항상 이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목적, 두 번째가 보상은 손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상하지 않은 손해, 보험기간이 나오고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를 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이 나오고,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미경과 비율, 이런 식으로가 상품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해서 모든 품목을 한꺼번에 여기다 이제 요약을 하면 됩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리를 안 하셔도 되는데, 몇 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유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고수통제된 시기에, 기본형은 고수통제된 시기에 8가지입니다. 여기에 포도 같은 경우는 조도가 침수돼서 내 집을 수리했다. 이걸 추가시키면 됩니다. 보험기간도 계약 체결 24시는 비슷할 것인데 특허니까, 근데 포도 같은 경우는 오미자 밭에서 씩씩하게 퍼붓기라.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량량에다 가입 가격을 곱하고, 보험료는 포도 같은 경우는 가격 과반이 보험료입니다. 보험금은 아까 말한 대로 보험 가입 금액에서 피해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것이 이렇게 되고, 자기부담 비율은 100%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대상은 어떤 때 10%형, 어떤 때는 15%형인가, 각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미경과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경과 비율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료가 책임 있는 사유에 해지하는 경우 환급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적용한다. 그래서 포도하고 나무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포도의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게요.